자, 그러면 한국어 발음 마지막 수업인 발음의 변형입니다. 발음의 변형은 앞에서 배운 억양과 조사와 함께 발음을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입니다. 사실 앞에서 배운 억양과 조사도 발음의 변형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단어라도 쓰기와 말하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읽기와 듣기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듣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쓰기의 발음이 말하기와 듣기의 발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회화를 잘하려면 쓰기는 듣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기부터 배우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단어의 맞춤법을 연상하는 간섭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회화를 잘하려면 반드시 듣기부터 배우고 말하기와 읽기를 배운 후에 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쓰기를 배우지 않고도 말을 쉽게 배우는 어린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같이 배우는데 쓰기의 맞춤법과 듣기 말하기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친구 집에 있는 책을 지난달에 빌려왔는데 아직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주말에 점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쓰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쓰기와 말하기가 다르게 발음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쓰기는 쓰기에 있는 대로 발음하면 아주 어색합니다. 한국어는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K-팝을 들어보면 한국어가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집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책을 해서 보면 앞에는 쓰기이고 뒤에는 말하기입니다. 띄어쓰기도 다릅니다. 말할 때는 어절로 끊어서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은 곳은 연결해서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발음이 바뀌는 이유는 동화,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경음화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모두 배울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쓰기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때문에 발음이 크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때문에 변형된 발음이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조사를 사용하면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 듣지도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이것만 잘 알면 한국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주어를 만드는 조사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와 은은 앞명사가 받침으로 끝날 때만 사용하고 받침으로 끝나지 않으면 가와 는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발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의 초성이 쓸 때는 이응이지만 말할 때에는 이응이 앞에 있는 명사의 끝받침으로 바뀝니다. 그와 동시에 명사의 받침은 발음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 은, 에는, 에서는 이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듣고 말할 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이, 서울은, 아침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봄이, 서울은, 아침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에서 발음이 바뀌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어를 만드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받침으로 끝나면 을을 쓰고 없으면 르를 씁니다. 그리고 조사의 이응 발음이 앞에 받침으로 바뀝니다. 쓸 때는 을이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바뀝니다. 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책을 선생님에게, 이걸 만약에 책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어를 만드는 조사 중에 발음이 바뀌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에와 에서도 이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이 바뀝니다. 쓸 때는 에서라고 쓰지만 듣고 말할 때는 앞에 명사의 끝받침으로 바뀝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4월에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4월에 도서관에서. 소유를 만드는 조사 의도 발음이 바뀝니다. 특히 조사 의는 발음이 에로 바뀌면서 동시에 앞에 명사의 끝받침 발음으로 바뀝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조국 그러면 안 되고요. 나의 조국. 다음은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 변형되는 방법을 모르면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들과 조사 앞에 명사가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쓰기의 맞춤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변형을 모르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사는 어절의 끝에 옵니다. 그래서 항상 고음입니다. 어절의 끝이고 고음이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받침의 발음은 7개 뿐입니다. 쓸 때는 받침의 종류가 아주 많지만 말할 때는 발음이 7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악. 쓰기 받침은 3가지지만 발음은 모두 악으로 발음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학교, 부엌, 박 이렇게 발음하죠. 두 번째는 안. 쓰기 받침은 3가지지만 모두 발음은 안으로 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 많다, 안따. 세 번째는 앗입니다. 앗은 쓸 때 쓰는 받침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이렇게 많지만 모두 발음은 하나입니다. 앗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걷다, 무엇, 있다, 소젖, 같다. 네 번째는 알입니다. 쓰기 받침은 3가지이지만 모두 발음은 알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얼굴, 앓다, 긁어요. 5번째는 암입니다. 마찬가지로 쓰기 받침은 2개가 넘지만 말할 때는 발음이 하나입니다. 암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엄마, 담다. 그 다음은 앞입니다. 이것도 쓰기 받침은 몇 개 있지만 발음은 모두 앞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업, 없다, 앞. 마지막으로 앙입니다. 앙의 쓰기 받침은 말하기와 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중앙, 중앙. 받침이 7개라는 걸 배웠는데
이 중에서 미음, 암과 비읍, 앞은 비교적 발음이 쉽습니다. 외국인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는 많은 외국인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국어 발음처럼 한국어를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받침을 발음할 수 있는 모국어의 발음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받침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모양입니다. 받침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입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손꼬를 준비해서 한번 보세요. 손꼬울로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할 때 받침이 없을 때의 입모양을 보고 받침을 발음하면서 입모양의 모양이나 치아의 위치가 바뀌는지 보십시오. 바뀌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받침의 발음이 미음과 비읍, 피읍, 순음을 제외하고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치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사용할까요? 자, 그럼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받침 기역, 악과 받침 이응, 앙은 소리나는 곳이 그림의 3번 부분입니다. 앙은 콧소리, 비음이라고 하죠. 콧소리도 같이 납니다. 콧소리는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앙은 같은 형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라할 때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소리내야 합니다. 먼저 악 받침입니다. 학교, 부억. 그 다음은 앙 받침입니다. 중앙, 중앙.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모양이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앙은 그림의 3번 부분만 힘이 들어가지 다른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과 앙은 입모양이 똑같습니다. 거울을 준비하고 거울로 자신의 모양을 보면서 발음해 보세요. 하와 학은 입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받침이 있는 학을 발음했을 때 조금이라도 입모양이 움직이면 좋은 발음이 아닙니다. 입이나 치아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그 이유는 모국어의 습관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 학, 하, 학. 거울에서 입모양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 학. 한국어의 입모양은 받침이 미음과 비읍을 제외하고 모든 받침의 마지막 입모양은 그림에 있는 6종류밖에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와 입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이중모음들도 앞의 모양은 잠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마지막 입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 야, 와, 아야와는 끝의 모양이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 요, 마찬가지로 오와 요는 모양이 모두 같습니다. 우, 유, 우와 유도 이 모양이 같습니다. 이, 위, 의, 이 세 가지도 모두 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 워,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에, 예, 예, 왜, 이 7가지도 모두 에와 이 모양이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잠깐 다른 모양이 나오더라도
끝나는 모양은 모두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받침이 미음과 비읍은 쉽기 때문에 외국인도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 앞. 다시 한번 앞, 암. 자, 그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입모양이 변하면 왜 내가 입모양이 변하는지 스스로 찾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엌할 때 억입니다. 억. 다시 한번 억.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의 중입니다. 주하고 중은 입모양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앙입니다. 앙. 보시다시피 어와 억, 주와 중, 아와 앙의 입모양은 모두 완벽하게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받침 발음은 받침 디귿 앗과 니은 안입니다. 이 발음은 치아의 뒷부분인 2번 입천장 부분을 혀로 누르면서 발음합니다. 단, 니은 안은 비음이기 때문에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앗과 안은 형제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디귿 앗입니다. 걷다, 갔다, 무엇, 있다, 소젖. 그 다음에 니은 안입니다. 코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안녕, 많다, 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만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와 겉, 아와 안, 어와 엇의 모양은 같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걷다의 겉입니다. 겉. 그 다음에 안녕의 안입니다. 안. 그 다음에 무엇의 엇입니다. 엇.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 안. 엇. 세 번째는 받침 니을인 알 발음입니다. 치아의 뒤쪽 윗부분에 혀를 강하게 밀어주세요. 특히 이 발음은 각자의 모국어에 유사한 발음을 흉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를 보고 따라해 보세요. 얼굴, 앓다, 긁어요. 다시 한번 얼굴, 앓다, 긁어요. 이 받침도 입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어와 얼, 구와 굴, 아와 아래의 모양은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입모양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 봅시다. 먼저 얼굴의 얼부터 하겠습니다. 얼, 입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 굴, 그 다음에 알. 먼저 다시 한번 얼, 그 다음에 얼굴에 굴, 그 다음에 알타의 알, 알. 끝으로 받침이 미음, 암과 비읍, 앞의 입모양입니다. 외국인도 모두 잘하는 발음입니다. 다만 암은 비음입니다. 코에서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암과 앞은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시의 입, 지갑의 갑, 입시, 지갑, 그 다음에 암입니다. 감사, 돌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받침의 소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그림을 보고 참고하세요. 소리는 악, 앗, 알, 암, 앞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앙은 같은 곳입니다. 앙이 비음이죠. 쓰기의 받침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앗입니다. 앗의 비음은 안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알, 알은 쓰기 할 때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과 암입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